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냥 좀 쉬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도 좀 그렇고, 참 요즘, 주말에는 뭔가 다른 그런 색다른 일을 조금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주식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시장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주식시장하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주식시장하고 사람 사는 인생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뭐 술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당구를 통해서 배운다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저 뭐 주식시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처음 서두에 드리냐고 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때가 있죠.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수능 시험을 친다든가 뭐 고교 시절 뭐 이럴 때 뭐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일 거고 또 뭐 어떤 면접을 보거나 어떤 취업을 하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럴 때가 있죠, 인생에. 자, 이런 거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하루하루 뭐 이런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큰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또 조금 중요한 자리, 제가 뭐 그 전에 저 밑에서 각각 보면 뭐 저항선에 걸릴 때 뭐 이럴 때 시장이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별 특별한 얘기를 드린 적이 없었죠. 자, 근데 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 뭐 그런 여건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분 이상이 되게 되면 좀 실시간으로 그렇게 방송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람 꼭 좀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얘기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이 실시간 방송을 해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물론 뭐 지금도 저 조그만 거 하나 좀 뭐 유료로 하는 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분들도 계세요. 그 지금도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 뭐 예를 뭐 종목들을 상당히 좀 수익을 내고 이렇게 판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거 매매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뭐 한 2%, 3% 요렇게 깨진 것 같고 손실이 잔뜩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 실제로 아직도 계세요. 그분은 안 나가고 뭐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만기를 이렇게 보니까 6월 18일 정도가 만기예요. 그래서 아우 그분은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고 그분 때문에 제가 유료방에도 회원님들한테 종목을 못 드린 종목이 있어요. 자, 뭐 일부 회원님들한테는 드렸죠. 제가 뭐 예전부터 저를 좀 이렇게 잘 아시던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는 종목을 하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구한테 뭐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일부 몇몇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지금 상당히 좋아요. 저 말씀드린 얘기 그 사고 난 다음에 뭐 한 20 몇 프로, 3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못 드리는 이유는 그 방에 유료방에 못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분들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좀 빠지면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절 잡아먹으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그릇만큼 담는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자, 6월 18일이 지나고 나면 그분 좀 빨리 나가고 난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고, 어쩌다가 얘기가 이 유료방 쪽에 그쪽으로 흘러나왔는데요. 자,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 유료방 오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또 뭐 광고 막 하고 홍보 막 하고 그래서 오라 오라 그러면 또 이상하게 그런 분들 또 오실까봐 싫어요. 딱 싫습니다. 이거 유료방 해갖고 제가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심심풀이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 이상한 얘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1000분 이상 되면 이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유료 방송을 해드린다라는, 유료 방송이란다. 실시간으로 무료겠죠.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저기 이토마토에서 리딩할 때 그때는 월 88만원씩을 받았습니다. 월 88만원씩을 받던 거를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면 이쪽에서 그때처럼 그렇게까지야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느 정도 이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좀 빨리 좀 달성이 됐으면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다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지난 주말에 나온 글로벌 뉴스들,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거, 김여정이가 또 헛소리를 했죠. 저것들은 진짜 이 유튜브 방송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TV 방송 출연할 때는 이런 표현 못하죠. 저 정신 나간 것들이죠, 저것들. 바보들도 아니고, 근데 저것들이에요.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군사적 도발 어쩌고 저쩌고 군사행동 어쩌고 막 그러는데 전쟁이 터지면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이 저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지들은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터져버리면 그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목숨조차도 부지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지들이 제일 무서워하면서 그쵸, 짖는 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제가 왜 이런 짖는 개 이런 표현을 하냐 하면요, 그 북한 애들이 그 옥류관에 그 주방장도 그랬대요. 냉면 처먹을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냉면 처먹을 때는 곧 다 할 것처럼 그러더니 그런 헛소리를 했어요. 아니, 처먹다니. 아유. 그러니까 저도 짖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자, 개처럼 짖어대고 있는데 저것들 정신 차려야죠. 자, 그리고 주말 휴일에 나온 뉴스들 그런 것들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백신을 지금 2상까지 했다 그러죠. 자, 7월이나 8월 달 정도에 3상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4억 회분 정도를 4개국하고 미리 선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글쎄 이런 것들이 백신 관련되는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초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이 잭슨홀 미팅은 뭐냐 하면 캔자스시티 연은에서 주최하는 거죠. 매년 전 세계 중앙은행,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이런 걸 갖고 잭슨홀 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있는데요. 자, 요것도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자, 그리고 EU 집행위 쪽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구매 자금으로 3조 2천억을 책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그 아스트라제네카 쪽하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베이징 쪽에서도 이틀 연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참 독한 나쁜 바이러스다라고 누군가 얘기했었는데 그게 맞는 그런 얘기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이 폭락을 했었는데요. 미국 시장 폭락을 했었죠. 요게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그 경기가 좀 침체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폭락을 했는데, 자, 내일 저녁하고 모레 저녁에, 내일 저녁에는 상원,
모레 저녁에는 하원 쪽에서 이 파월 의장이 청문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이 한번 화들짝 놀라는 걸 봤죠. 이 제롬 파월 의장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 청문회 할 때 얘기하는 거는 조금 회복 쪽에 무게를 두는 좀 시장 친화적인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일단 좀 듭니다. 자, 주요 뉴스들 좀 살펴봤고요. 자, 뭐 전체적으로 HTS 화면을 보면서 뭐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쪽 중화권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중국이 0.04% 정도 빠졌을 뿐이고 홍콩이 0.7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이 0.92% 정도 하락했는데 우리 시장은 유독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자, 만기 후폭풍에다가 거기다가 뭐 플러스로 또 그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요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코스피가 2.04% 정도 하락 마감, 코스닥이 1.45%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죠. 보시면 다우가 뭐 한 1.9% 정도, 근데 전날 6% 정도 빠진 거에 비하면 그 상승폭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자, 그래서 다우가 1.9% 정도 하락, S&P 500이 1.3% 정도 하락, 나스닥이 1.01% 정도 하락, 상승이죠, 상승. 다우 1.9, S&P가 1.3, 나스닥이 1.01% 정도 상승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5%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날 급락 캔들에 대한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적 반등이 약했다. 자, 반등할 자리에선 반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반등이 약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즉슨, 이 얘기인 즉슨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 좀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예, 또, 여기에 대한 또 보충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나스닥 10분봉을 좀 안 봤는데요. 그냥 조금 반등 나온 형태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 수급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개인 투자자들만 신나게 또 샀죠. 개인이 한 5,599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자, 그 다음 외국인들이 2,623억 순매도, 금융투자가 2,017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매수, 기관 매도, 자, 이런 윤곽, 이런 형태로 조금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이 좀처럼 매수가 좀 연속적인 그런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옵션 시장에서 지들이 사고 쳐놓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지난주 후반 목요일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437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이 1292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147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 자, 선물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778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의 선물시장 쪽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지금 4184억 정도를 지난주 금요일날 순매수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순매도예요.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그렇죠, 선물 가격이 지금 많이 싸죠. 백오데이션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이 백오데이션 뭐 콘텐코 이런 얘기들 잘 안 와닿는 분 계시면 제 영상에 보면요, 선물 옵션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다 잘 설명돼 있으니까 뭐 그 부분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프로그램 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평가되는 선물을 사고 고평가되는 현물을 매도하는 그 프로그램 매도 형태로 지금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현물은 매도, 선물은 매수, 자, 이런 구도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옵션 만기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었는데요. 금요일 날 수급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좀 있으면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요일 하루 수급 갖고 뭐 어떻게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 24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금융투자가 또한 3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럼 풋옵션 쪽으로 한번 볼까요? 풋옵션 쪽도 외국인들이 55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금융투자가 18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결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외국인, 금융투자 두 메이저 주체 전부 다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고 옵션을 양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통상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옵션 양매수 같은 경우는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어디로든 좋아요. 주식시장이 위쪽으로 크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크게 빠지든가 한쪽 방향으로 좀 크게 움직이면 수익이 난 포지션이 이 포지션입니다. 자, 뭐 만기 지나고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딱 찍어서 잘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는 그런 조짐도 보이는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수급까지 조금 짚어봤고요. 자, 뭐 저 코스피 시장 뭐 10분봉 조금 10분봉을 먼저 보면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흐름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갭으로 엄청나게 좀 세게 두들겨 맞고 시작했었죠. 저 뭐 다우 기준으로 뭐 18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자 1800포인트 가까이 빠졌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게 당연할 거고요. 갭으로 두들겨 맞고 출발해서 반등 나오는 듯 하더니 밀렸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재차 반등 시도했다가 뭐 오후장에는 그냥 조금 옆으로 기면서 조금 반등 모색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미국 시장 쪽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 뭐 오늘 저녁 정도에는 반등이 나오겠네 라는 거, 그 정도를 예측하고 움직인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 쪽이 그동안 빠진 거, 목요일 날 빠진 거에 비해서 금요일 날 반등이 상당히 약했어요. 반등이 약했다라는 거는 한 번 더 좀 고생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런 말씀도 조금 드렸었는데요. 저 뭐 보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다 손실은 아니실 테니까 어느 정도 이익 나 있는 게 있으면 조금 그거랑 같이 팔면서 조금 대응하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합니다. 현금 같은 경우는. 자, 일봉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20선 정도에서는, 21평선 정도에서는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지를 한번 받았어요. 22평선 금요일날 딱 20선에서 지지를 받았죠. 요건데, 자 22평선에서 지지를 받았는데요. 자, 일단 한 번에 깨진 않으니까, 자 지금이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갭 있죠. 이 갭을 메꿔줘야 됩니다. 이 갭을 빠른 시간 내에, 통상 보면 2일에서 3일 정도, 자 이 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이 사이에 갭을 메꿔버리면 뭐 별 영향은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갭을 메꾸지 못하고, 즉 주가가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 갭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쪽에서도 그렇죠. 지금 상당히 좀 시끄러워요. 이제 뭐 트럼프 연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대선 때문에 이 트럼프가 급한 게 뭐냐면 막 뭐 사람들 군중들 모아놓고 한다 그러죠.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애들 같은 경우 마스크도 안 쓰고 뭐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그리고 물론 뭐 트럼프는 덮으려고 막 하겠지만요, 이런 부분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뭐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지 마세요. 방향성을 설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거 갭을 메꾸고 또 이걸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 굉장히 또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뭐 지금 얘기 잘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도 뭐 어느 정도 아마 현금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물론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 있으면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 시장에서 이기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쭉 밑으로 좀 만족스러울 만큼 빠지면, 보셨죠? 시장은 전에처럼 그런 급락은 없어요. 3월달처럼. 왜?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나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에처럼 그런 아픔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위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그때는 거기에 맞는 종목을 매수를 하면 지금 현재 뭐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주식 이거보다도 훨씬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다들 이렇게 좀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미증시 선물 이거 기본으로 잘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시장의 수급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될 그런 한 주가 될 겁니다. 어쩌면 이번 주, 다음 주, 뭐, 2주간의 시장이 또 한동안의 주식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잘 대응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